이번 시간에는 전기 저항이 무엇인지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항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자, 저항은 다른 말로 전기 저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항이라는 단어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아시죠? 무엇인가 방해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과학에서 사용하는 저항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 전하의 흐름을 방해한다. 방해하는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류를 배울 때 전하의 흐름을 전류라고 배웠죠. 즉 전기저항이라는 건 전류가 흘러가는 것을 방해하는 정도다.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전기저항을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에 비유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 위에는 장애물이 이렇게 있어요. 장애물이 있는 도로를 자동차가 움직입니다. 자동차가 움직일 때 도로에 장애물이 있으니까 잘 운행하다가 장애물이 있는 쪽으로 지나가게 되면 자동차의 속도가 줄어들겠죠. 장애물이 없는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는 장애물이 있는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보다 더 쉽게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럼 자동차의 흐름을 방해하는 게 여기에서는 장애물이 됩니다. 그럼 자동차를 우리가 전자로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도로를 도선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즉 도선 안에서 움직이는 전자, 자동차의 흐름을 방해하는 게 장애물입니다. 전자의 흐름을 방해하는 게 요 장애물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도선 속에는 누가 들어있죠? 전자 말고 원자핵이 들어있죠. 그러면 전자가 움직일 때 원자핵과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자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건 원자핵이 될 수 있어요. 즉 여기서 장애물은 원자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전자가 움직이는데 핵이 있으니까 전자의 흐름에 방해를 받게 돼요. 아시겠죠? 그럼 전자의 흐름, 이게 자동차가 되고 도선은 도로가 돼요. 그리고 도선 속에 있는 원자핵, 이건 장애물이 됩니다. 도로에 있는 장애물이 자동차의 움직임을 방해한다. 도선 속에 들어있는 원자핵이 전자의 흐름을 방해한다. 전자의 흐름은 결국엔 전자의 흐름이니까 전자의 흐름을 방해하는 건 누구냐? 원자핵이 됩니다. 그럼 전기저항이 생기는 이유는 도선 속에 원자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도선 속에 원자핵이 있고 전자들이 움직이다가 원자핵과 부딪히는 과정에서 흐름을 방해받으니까 전기저항이 생긴다. 이렇게. 하지만 전기저항을 만드는 건 원자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전기가 잘 통하는 금속이 있고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지우개가 있습니다. 금속은 원자핵과 전자가 떨어져 있습니다. 지우개는 원자핵과 전자가 아주 강하게 붙어 있습니다. 금속에 들어있는 이 전자를 자유전자라고 해요.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 지우개 속에 들어있는 이 전자를 속박된 전자 또는 구속된 전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금속에 있는 이 전자랑 지우개 속에 들어있는 전자 중에서 누가 움직이기가 쉬우냐? 원자핵에 의해서 강하게 붙잡혀 있지 않은 이 자유전자가 움직이기가 더 쉽습니다. 결국엔 원자핵에 강하게 붙잡혀 있는 속박된 전자보다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자유전자가 금속에 있기 때문에 지우개보다는 금속에서 전자의 흐름이 원활합니다. 즉 전류가 더 잘 흐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원자핵이 전자를 강하게 붙잡아두고 있기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르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항이 발생하는 건 원자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원자핵이 요 전자를 얼마나 강하게 붙잡아두고 있느냐의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도선 속에 들어있는 전자의 흐름을 방해하는 게 전기저항이고, 이런 전기저항도 단위가 있고 기호가 있습니다. 저항의 단위는 이런 거 씁니다. 이걸 옴이라고 불러요. 자, 도로를 생각하면 돼요. 도로가 이렇게 있는 경우 자동차가 움직이다가 이 곡선을 만나면 움직이기가 어려워집니다. 즉 자동차의 흐름에 방해를 받게 되죠. 자, 흐름에 방해를 준다. 도로가 구부러져 있으니까. 아, 그럼 이것을 저항의 단위라고 쓰면 좋겠구나. 이러한 저항의 기호도 있습니다. R로 기호로 씁니다. 이러한 저항은 도선의 굵기, 도선의 길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전자가 움직일 때 도선의 굵기가 굵은 거랑 작은 거랑 생각해보면 도선이 굵으면 전자들이 움직이기가 쉽겠죠. 도로의 폭이 넓으면 자동차가 움직이기가 더 쉬운 것처럼
그래서 도선의 굵기가 저항에 영향을 줍니다. 또한 자동차가 움직이는데 장애물이 있는 도로가 아주 긴 경우랑 장애물이 있는 도로가 아주 짧은 경우랑 여기를 통과해서 나가기까지 누가 더 쉬울까요? 장애물이 있는 도로의 길이가 짧으면 그만큼 금방 통과해서 지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항은 도선의 길이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굵기랑 길이하고 다 연관이 있는데 저항은 도선의 굵기가 굵으면 작아지겠죠. 그리고 저항은 도선의 길이에는 비례합니다. 또한 똑같은 굵기와 길이의 도로라고 해도 이게 아스팔트 도로냐 빛보장 도로냐에 따라서도 달라요. 즉 저항은 도선의 재질, 이 도선을 만드는 물질이 어떤 물질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굵기, 길이, 재질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전기저항의 의미, 전기저항이 왜 발생하느냐, 전기저항에 영향을 주는 요소, 도선의 굵기, 도선의 길이, 도선의 재질, 그리고 전기저항의 단위, 전기저항호까지 학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 시간에는 앞에서 배웠던 전류, 전압, 그리고 오늘 배운 저항, 이 세 녀석이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 즉 그 관계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ohm의 법에서 전류, 전압, 저항 세 개의 관계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유튜브 댓글 감사합니다. 안녕.